자, 15쪽 보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라고 써 있죠. 자, 사는 뭡니까? 기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자를 잘 보세요. 네모는 책입니다. 사람 인자죠. 사람이 책을 펴서 붓으로 기록한다. 자, 기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뭘로 하죠? 문자로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선사시대는 무슨 뜻이에요? 문자가 아직 없어서 기록을 할 수 없었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이제 문자가 나와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철기시대부터 역사시대입니다. 철기시대부터. 자, 여러분 왼쪽 페이지 밑에 보세요. 왼쪽 페이지 밑에 보면 세계 4대 문명이 나와 있죠. 이 세계 4대 문명은 청동기 때부터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계 4대 문명은 청동기 때부터 역사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4대 문명이 아니라 변두리 국가죠. 그래서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철기시대부터 역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의 시대는 뭐다? 선사시대겠죠. 자, 여러분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게 다 모두 선사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모두 선사시대입니다. 자, 구석기는 여러분 이동생활을 했죠. 자, 중석기는 뭐냐면 여러분 따뜻해진 시대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져. 그러면 여러분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겠죠. 자, 우리나라 어떻게 생겼어요? 지도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 추울 때는요, 빙기 때는, 추웠을 때는 북극의 얼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중석기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어때?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의 이 지형이 중석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석기 때는 뭐가 탄생했다? 황해가 탄생하는 겁니다. 구석기 때는 빙기, 추우니까 북극의 얼음들이 많아져서 해수면이 내려가.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육지로 연결됐는데 중석기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올라와서 황해가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때부터는 정착생활을 하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돼서 정착생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때부터는 잉여 생산물이 나와요. 잉여 생산물. 먹고 음식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가진 자들은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피지배자가 되겠죠. 잉여 생산물로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평등사회였죠. 자, 그래서 선사시대는 뭐다?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가 선사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신석기 때부터 정착생활을 했으니까 신석기인부터 우리 조상으로 보는 겁니다. 구석기인들은 여러분 이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백인종이 아니라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자, 여러분 날개 부분의 지도를 보십시오. 오른쪽 날개 부분의 지도를 보시면은 자, 요 지도가 나오죠. 자, 우리 민족은 여러분 어디서 왔냐면 여기 바이카로스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석기, 청동기 모두 북방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중국 영향을 받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철기 시대부터입니다. 청동기까지는 뭐다? 북쪽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로 나는 너를 사랑해. 뭐라고 합니까? 워, 아이, 니.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주어, 목적어, 동사. 전혀 다르죠. 우리는 중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북쪽의 알타이어족이다. 언어가.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요렇게도 오고 절로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헝가리, 핀란드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국이 아니라 헝가리, 핀란드 그쪽과 언어가 좀 비슷합니다. 이 북방 민족들이 요렇게 흩어지거든요. 자, 이제는 2번 구석기 시대를 보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 무슨 시대다? 언제부터 시작됐다?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번에 기억,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뼈도구를 사용했고 단순히 떼었었다. 그래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밑에 좀 가겠습니다. 예, 잠깐 밑에 가시면 자, 여기부터 볼게요. 구석기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정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렇게 갈라지는데 정기구석기는 여러분 하나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사냥할 때도 쓰고 조리할 때도 쓴 거죠. 자, 근데 중기는 요거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의 용도로 씁니다. 여기 써있네요. 하나 가지고 하나의 용도로 쓴다. 자, 후기로 가면은 이제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발전합니다. 여러분 돌멩이 안에 이렇게 있으면 틈이 있겠죠. 그럼 여기를 목 같은 걸 대고 망치로 때려.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겠죠. 대량 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기로 가면 대량 생산 체제로 발전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승배찌르개입니다. 승배찌르개는 여러분 여기다가 나무를 딱 꼽아봐요. 자루를 대봐. 그럼 뭐가 됩니까? 창이 되는 거죠. 창. 여기다가 자루를 대면 창이 되는 거예요. 승배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칼이 있잖아. 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나무를 끼죠. 이 부분을 승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전하면 창이 되는 거예요. 자, 전기구석기는 여러분 한 개 가지고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주먹도끼는 사냥할 때도 쓰고 조리할 때도 썼어요. 그런데 중기구석기는 하나 가지고 하나의 용도를 써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밀개다 이런 거는 자르개다 이런 거는 조리할 때만 쓰는 거죠. 후기는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발전한다. 예, 쐐기 같은 거, 목 같은 걸 대고 망치로 때려. 그러면 대량 생산되겠죠. 대표적인 것은 승배찌르기입니다. 그래서 정기, 중기, 후기 여기 좀 보십시오.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정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윗부분 올라가시면은 자, 니은 뗀석기, 주먹도끼, 집게, 승배찌르개, 후기 구석기 때 나왔죠. 긁게, 밀게, 자르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주거,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어요. 이동할 거니까 막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여전히 평등사회입니다. 신석기까지는 평등사회죠. 청동기 때 잉여 생산물이 나오면서 청동기 때부터 계급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8번 보시면은 자, 구석귀족지. 자, 굴포리 최초로 발굴한 유적지입니다. 굴. 예. 그 다음에 수양계, 승배찌르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승배찌르개 배우세요. 예. 공주석장리는 길장자야. 정기, 중기, 후기 구석기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굴된 곳은 웅기굴포리죠. 여기는 남한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남한 최초로 발굴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천군 전곡리는 여러분 구석기 연구에 전공을 찔렀어요. 구석기 연구에 전공을 찔렀다. 자, 여러분 서양에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유럽인들은 뛰어나서 양쪽을 다 쓰는 양면 핵석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으면 양쪽을 다 쓸 수 있어. 아시아는 미개하기 때문에 한쪽만 쓰는 집게를 사용했다는 거야. 이게 모비우스 학설입니다. 그런데 연천군 전곡리에서 바로 양면 핵석기, 양쪽을 다 쓰는 양면 핵석기가 발견돼서 모비우스 학설이 깨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만 더, 여기 청원 두루봉동굴은 흥수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어린아이 인골이 발견됐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라는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땁니다. 김흥수. 예. 근데 여러분 장례식을 하는 흔적이 나옵니다. 그 비싼 국화꽃을 장례식 때 뿌렸던 흔적이 나와요. 여러분 그 비싼 국화꽃을 흥청망청 뿌린 흔적이 나옵니다. 그 비싼 국화꽃을 장례식 때 흥청망청 뿌린 흔적이 나온다. 흥수아의 청원 두루봉동굴, 흥수아의 청원 두루봉동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를 중석기라고 하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뭐가 나왔다? 황해가 나왔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남쪽에 살던 토끼 여우새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면 기존의 뗀석기로 찾기 힘들겠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던져서 잡아야 돼. 그래서 활창 같은 잔석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 토끼와 오새 같은 남쪽에 사는 동물들이 올라와. 그러면 기존의 뗀석기로 잡기 힘들어. 그래서 던져.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BC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갈아 썼어요. 그래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구석기는 단순히 떼어 썼죠. 그래서 뗀석기라면 신석기는 이제 갈아 썼기 때문에 간석기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때부터 토기를 만듭니다. 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돌로 그릇을 만들어. 그럼 어때요? 돌은 빨리 뜨거워지지만 빨리 식겠죠. 흙은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흙으로 신석기 때부터 토기를 만드는데,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 초기 때 뭐가 나온다?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가 나와요. 신석기 중기 때부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자, 민무늬입니다. 민무늬. 무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도 민무늬 토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더 빠르다.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덧무늬 토기는 토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덧무늬를 붙인 겁니다. 자, 중기 때부터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옵니다. 태양 빛을 표현했기도 하고 물고기 뼈를 표현하기도 했죠. 물고기 뼈, 태양 빛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석기 때가 되면 여러분 더 따뜻해져요. 중석기 때보다 더 따뜻해지니까 여러분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추우니까 가죽의 껍질을 벗겨서 이불처럼 덮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석기 때가 되면 매우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를 이용해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보십시오. 실은 여러분 여러 개를 꽈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팽 돌리면 어떻게 된다? 실이 꽈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뼈바늘로 꼬매는 겁니다. 가락바퀴 뼈바늘로 뭐를 만들었다? 옷과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신석기 때부터.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신석기 때부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농경은 여러분 조피수수에 불과합니다. 조피수수. 여러분 칼로리가 높은 벼, 보리, 콩, 기장 이런 것들은 청동기 때 돼서야 나타납니다. 그러면 신석기 때 비록 농경이 시작됐지만 조피수수입니다. 제가 여러분 별로 칼국수를 안 좋아해요. 왜냐면 칼국수 먹을 때는 엄청 배부르죠. 근데 2시간 지나면 다시 먹어야 돼. 금방 꺼지잖아. 근데 밥은 어때요? 밥만 먹어도 든든하죠. 벼보리 콩은 청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는 여러분 여전히 수렵과 어로, 특히 어로의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농경이 시작됐지만 벼보리 콩 기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어로의 비중이 높았어. 그래서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강가나 해안가입니다. 여러분 강가나 해안가는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러분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아직도 기억난다. 500에 50이었네.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제일 싼 곳이죠.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옥탑방에 550짜리 제일 싼 곳이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겨울에 한겨울에 연락에 차가운 북서계 열풍이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콧물이 막 나옵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 보일러를 끝까지 틀었어. 그런데도 여러분 막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 여러분 찬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잖아. 배산이 없는 거야. 찬바람을 막아주는 배산이 없으니까 너무 추워. 다시 그래서 제일 싼 곳 500에 50을 찾았어요. 바로 반지하죠. 반지하 딱 여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홍수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인 몰래 벽돌을 5장을 쌌습니다. 자, 수업하고 있는데 여름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도 자신만만했죠. 벽돌을 5개 쌌으니까. 자, 집에 딱 왔더니 물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침수가 안 됐어요. 너무 좋아서 방 안에 들어갔더니 방 안이 똥물로 차 있습니다. 왜냐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변기에 똥물을 내리지 않은 게 아니라 홍수가 나니까 대치동에 똥물을 모아놓은 창고가 있죠. 그게 역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변기에서 똥물이 막 나오는 거야. 똥물로 차 있더라. 살기 안 좋은 곳입니다. 강가나 해안가는. 겨울에 연락에 춥고 여름에는 홍수의 위험이 있죠. 어디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뒤에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배산 임수를 끼고 있는 게 좋은 거죠. 배산,
북쪽의 산이 찬바람을 막아주니 겨울에 따뜻하죠. 야산이나 구릉지대를 끼고 있으니 홍수 위험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배산임수 형태로 못 살았냐면 어로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직은 벼보리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로이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청동기 때가 되면 벼보리콩 기장이 나왔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배산임수 형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신석기 때는 여러분 아직 벼보리가 안 나왔어. 조피수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로이 비중이 높아. 그래서 주거지가 살기 안 좋은 강가나 해안가입니다. 근데 청동기 때는 벼보리콩 기장이 나와서 이제 배산임수 형태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서 사니까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홍수의 위험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기들을 보면 신석기 시대 토기는 강가나 해안가니까 땅에 꽂기 위해서 뾰족합니다. 근데 청동기 토기는 야산이나 구릉지대니까 밑에가 평평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거 형태를 보겠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 신석기는 여러분 원형입니다. 원형. 예, 청동기는 여러분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인데 신석기는 왜 원형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원형이 만들기가 더 쉽죠. 원형이 왜 원형이 더 만들기가 쉽냐면 원형은 여러분 기둥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둥이 필요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벽 기둥이 한가운데 모아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필요 없죠. 벽 기둥들이 한가운데 모아지게 만들면 돼. 근데 여러분 장방형은 어떻게 돼? 장방형은 한 곳에 모으게 만들기 힘드니까 가운데 기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석기 때 원형이 먼저 나옵니다. 원형이. 근데 청동기 때는 장방형으로 가죠. 예. 그 다음에 신석기는 여러분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배산이 없으니까 화덕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청동기 때는 신석기는 화덕이 한가운데 있죠. 근데 청동기는 찬바람을 배산이 막아주니까 굳이 화덕이 한가운데 있을 필요 없어. 구석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석기는 저장구덩이가 안에 있어요. 왜? 신석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야. 보호를 하려고. 근데 청동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 증대되니까 밖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신석기는 원형, 청동기는 장방형. 신석기는 화덕이 한가운데 있다면 청동기는 구석으로 가고 신석기는 저장구덩이가 안에 있다면 청동기는 따로 돌출되어 있는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신석기 때부터 정착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신석기 때부터 원시 종교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애니미즘. 태양, 나무, 자연물을 숭상하는 거죠. 토테미즘. 특정 동식물을 우리 부족의 상징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과 곰이 결혼했다. 인간과 곰이 결혼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환웅은 여러분 저 북쪽에서 온 겁니다. 북쪽이 우리나라 왔더니 우리나라에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웅 부족은 북쪽에서 내려온 환웅 부족은 곰을 토템으로 했던 부족과 연합을 했다는 거죠. 곰과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곰을 토템으로 했던 부족과 연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을 숭상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여러분 저 바이칼호수에서 왔죠. 거기는 여러분 무당을 샤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조선 시대 가면 단군으로 바뀝니다. 단군이 샤먼이란 뜻이죠. 무당이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조선과 청동기 문화 보겠습니다. 중급은 20조, 고급은 28쪽에 해당합니다. 자, 고조선은 여러분 청동기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입니다. 자, BC 2000년경에 만들어졌죠. 우리나라 청동기 유적은 이번 만주와 한반도에서 다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 3번을 보시기 전에 잠시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철기에 비해서 청동은 여러분 귀합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여러분 철기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땅을 때리면 농기구가 부러집니다. 청동제로 농기구를 만들 수 없어요. 청동기는 철기에 비해서 귀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 때 농기구는 여전히 뭐였다? 간석기였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요 동그라미가 바퀴날 도끼입니다.
땅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홈작입니다. 역시 땅을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구멍 2개짜리. 이게 반달돌칼인데 여기다가 끈을 달고 손을 껴서 벼를 추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낫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돌낫은 여러분 이미 신석기 때부터 있었는데 왜 굳이 돌칼로 벼를 추수할까요? 여러분, 신석기 때는 조피수수죠. 신석기 때 조피수수는 그냥 돌낫으로 잘라서 먹는 겁니다. 밑에를 잘라서. 근데 여러분, 벼는 어때요? 벼는 칼로 익은 벼만 톡톡톡 잘라야 돼. 그래서 돌낫이 있지만 벼는 돌칼로 추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청동제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뭐다? 여전히 간석기인데 바퀴날 도끼, 홈작이, 반달도칼은 청동기 시대에 나온 간석기입니다. 알겠죠? 청동기 시대에 나온 간석기다. 간석기는 간석기인데 청동기 시대에 나온 간석기입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또 한번 보죠. 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자, 여러분, 무덤은 돌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나무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무덤은 여러분, 나무보다는 돌로 만드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무가 일자로 자랍니까? 꾸불꾸불하잖아. 나무는 깎고 가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무로 만드는 건 철기시대 가서 등장합니다. 돌로 만드는 게 여러분 청동기 때 등장하는 거죠. 보십시오. 다 돌로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술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을 갈 때마다 5병씩 사왔어요. 소주를. 와이프가 딱 검사합니다. 몇 병 사왔나. 그래서 2병을 뒤에 뒷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3병만 사왔다고 뻥치고 먹어요. 그러다 와이프가 안 볼 때 2병은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3병만 사왔다고 먹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자면 2병을 꺼내서 또 먹어요. 근데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2병을 꺼내지 않고 그냥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러면 소주병이 산산조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건 얼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래서 깨지는 거죠. 여러분, 한 겨울에 돌 사이에 틈이 있겠죠.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얼면 저절로 쫙 갈라지는 거죠. 피라미드도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로 만든 게 청동기고 나무로 만든 관은 철기입니다. 알겠죠? 널무덤이라고 해요. 널무덤은 사각형의 나무 박스를 만드는데 널무덤, 그런 거는 철기시대에 등장하는 거죠. 자,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어떤 분은 고인돌을 죽은 사람의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죽은 사람의 돌, 고인돌. 말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큰 돌 밑에 작은 돌들이 고여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큰 돌 밑에 작은 돌들이 고여 있구나. 자,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북쪽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남쪽에도 있는데 주로 북쪽에 있습니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개석식 고인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괸돌이 있죠? 여기는 괸돌이 없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여러분 북쪽에서 왔습니다. 북방민족은 새를 숭상합니다. 새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일수록 새가 시체를 먹을 수 있도록 지상에 있습니다. 남쪽일수록 지하에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돌널무덤은 사각형을 파고 돌을 둘러싼 거고, 돌무지 무덤은 산처럼 쌓은 겁니다. 산처럼. 나중에 정리할 텐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초기 무덤이 모두 돌무지 무덤이죠. 예.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오죠, 여러분. 백제가 고구려에서 나오기 때문에 백제도 고구려처럼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다 확인했으니까 자, 윗부분 본문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농기구 뭐가 있다? 반달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기가 있죠. 그 다음 니은 무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간 토기가 있고, 자, 무덤은 고인돌, 돌무지 무덤, 돌돌 무덤이 있는데 다 돌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청동기 때부터 뭐가 나온다? 잉여 생산물이 나와. 그러면서 사유재산이 나오면서 계급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철기 시대가 나옵니다. 철기는 여러분 BC 5세기부터 시작됩니다. BC 5세기.
자, 철기도 밑에 사파를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나무로 만드는 게 더 힘들죠. 그래서 이 나무관은 여러분 널무덤은 철기시대에 등장합니다. 항아리 무덤인데 원래는 여러분 이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주로 어린아이들 시체를 묻은 거죠. 자, 동무덤은 여러분 처음 나온 거는 청동기입니다. 보편화된 건 철기고, 자, 써주십시오. 처음 나온 건 청동기, 보편화된 건 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림들 정말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확히 초기 철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초기 철기. 자, 여러분 초기 철기는 몇 세기다? 초기 철기는 BC 5세기입니다. 자, BC 5세기를 초기 철기라고 하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철기가 아니라 초기 철기야. 무슨 말이야?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쓰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초기 철기이기 때문에 청동기와 철기를 같이 써요. 자, 여러분 영화 보면은 칼로 슉슉 베죠? 이건 철기입니다. 청동기는 쑤었다가 뺐다, 쑤었다 뺐다. 이거 못해요. 청동기로 벨 수는 없습니다. 철기는 샥샥샥 할 수 있는데 청동기는 베질 못해요. 쑤었다가 뺐다.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때는 뭘로 싸우겠어요? 철기로 싸우겠죠. 철기로.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보세요. 청동기로 제사 지냅니다. 왜냐하면 꼭 황금색처럼 생겼잖아. 반짝반짝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청동기가 더 유리한 거죠. 꼭 태양 같죠. 황금 같죠.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는 철기로 싸우고 제사 지낼 때는 청동기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기 철기가 되면은 싸울 때는 철기로 싸우고 청동기는 어떻게 된다? 제사용 도구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동기의 의기화라고 그래요. 제사용 도구가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반짝반짝. 여러분 보세요. 오, 태양이 시월 때 반짝반짝 하잖아. 여러분 이걸로 화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노란색. 잔무늬 거울도 노란색. 안 보일 거 아니야. 오, 태양이 시월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초기 철기가 되면 이제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청동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저 북쪽 바이카로스에서 갖고 왔던 거야. 자, 초기 철기가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청동기는 제사용 도구, 청동기는 의기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동기는 독자적으로 발전한다. 우리가 직접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파용동검은 저 북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세용동검은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용동검 멋있게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을 때 일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쑤었다가 90도로 돌리겠죠. 근데 세용동검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안 쑤셔지겠죠. 여러분 싸울 때는 어차피 철기로 싸울 거 아니야. 흔드는 도구입니다. 세용동검은. 물론 쑤시기도 했나 봐. 왜냐면 피가 빠지는 구멍도 있긴 해요. 그런데 주로 흔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적이 쳐들어왔어. 근데 세용동검은 쑤시는 도구가 아니라 흔드는 도구야 하고 안 싸워? 그냥 맨손으로 싸워? 그건 아니잖아. 쑤시기도 했겠죠. 근데 주로 흔드는 도구입니다. 자, 비파용동검은 북쪽에서 갖고 왔다면 세용동검은 직접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제사용 도구입니다. 자, 거친무늬 거울은 북쪽에서 갖고 왔다면 잔무늬 거울은 직접 만든 거죠. 거푸집이야말로 청동을 녹였다가 여기에 넣으면 탁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자, 거푸집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청동기를 직접 만들었다는 가장 결정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청동기의 의기화와, 즉 청동기는 제사용 도구가 된다는 것과 청동기가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청동기의 의기화와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본문. 자, BC 5세기부터 초기 철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청동기로 농기구를 만들 수 없지만 철기로는 농기구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삽질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철제 농기구가 등장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삽질할 수 있어. 그래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져서 철기 시대가 되면 중국과 교육이 활발해집니다. 철기 시대 때 중국과 교육이 활발해졌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들이 다 중국 겁니다. 중국 건데 우리나라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돼요. 이건 뭐예요?
철기 시대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 붓이 정말 중요합니다. 붓이 발견됐어요. 칠판 보세요.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어. 이제 우리는 뭡니까?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시대는 청동기와 철기야? 철기죠. 이제 철기시대부터 선사시대가 아니라 역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증거는 경남 창원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됐어요. 자, 그리고 명도전은 여러분 연나라, 제나라 화폐인데, 자, 여러분 이때는 안 써도 됩니다. 뒤에 정리할 거니까. 자, 이때는 여러분 중국이 전국시대야. 연나라, 제나라, 조, 위, 한, 진, 초. 이 나라들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연나라, 제나라 화폐가 명도전이에요. 이걸 통일한 게 누구냐면 진나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가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화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하가 하나로 통일됐기 때문에 화폐가 이렇게 생겼어. 왜? 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궁금했어. 화폐는 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화폐 여러 개를 실로 꼬는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 네모가 땅, 한 둥근 게 하늘입니다. 천하가 하나로 통일됐다. 그런 뜻입니다. 진나라의 발령전이죠. 네모는 땅, 둥근 건 하늘이죠. 다시 통일한 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오수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철기시대의 유적지를 보면 붓, 명도전, 발령전, 오수전이 발견되는데 이건 다 중국 겁니다. 그럼 뭐예요? 철제 농기구를 통한 생산력의 증대로 우리가 중국과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기 철기가 되면 청동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사용 도구가 된다고 그랬죠. 의기화. 자, 그 다음에 3번 설명했고, 그 다음 4번 민무늬 토기, 덧들 토기, 검은간 토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때부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동무덤, 널무덤, 그 다음에 세용동검, 잔무늬 거울, 거푸집. 이것은 청동기의 의기화와 청동기의 독자적 발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여러분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청동기 때부터 여러분 저수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는 것은 철기 시대입니다. 철기, 특히 사만 시대죠. 사만 시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저수지에서 벼농사는 철기입니다. 철기고 저습지에서 벼농사는 청동기입니다. 자, 보세요. 신석기는 여러분 주거지가 우선 반지하였습니다. 신석기는 반지하. 왜?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배산이 없으니까. 청동기 때 이제 배산 위수니까 지상 가옥화됐죠. 신석기는 원형이라면 청동기는 직사각형이고, 신석기는 화덕이 한가운데 있다면 청동기는 구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청동기는 여러분 사각형이니까 벽들을 한 곳에 모아지게 못 만들죠. 그러니까 기둥이 필요하고,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춧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니은 배산임수 형태, 야산이나 구릉지대로 배산임수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거용 이외에 창고, 공공의식장소, 집회소 등이 등장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왼쪽 날개 부분 좀 중요합니다. 이게 제주도 삼양동 집터예요. 이 제주도 삼양동 집터는 청동기 시대 집터가 아니라 여러분 철기 시대 집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랑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사다리죠. 사다리는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배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다음 다른 사람은 못 올라오도록 치워버리는 거죠. 이것은 청동기 시대 집터가 아니라 철기 시대 집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 청동기다, 북방 청동기다? 북방 청동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중국 청동기와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자, 우선 바로 이겁니다.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이 북방 청동기의 특징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우리는 아연이 있습니다. 구리와 아연을 같이 만들었어요. 중국은 아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청동기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건 철기 시대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는 북방 청동기야. 그 증거가 뭐다? 첫 번째, 호랑이 모양과 말 모양의 띠고리 장식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과는 다르게 아연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가 되면 이렇게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고래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신석기 시대, 여러분 신석기 청동기 시대 고래를 활발하게 잡았는데
좀 우리 직원이 좀 심하게 그린 겁니다. 고래는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고래는 혈우병이 있어요. 혈우병. 그래서 고래를 톡 찔러 4시간 따라가. 그러면 피가 계속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저절로 뜹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잡아요. 우리 직원이 좀 오버했어. 오버. 자,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에는 고래 그림이 있다면 고령 양전동 알터에는 태양 그림이 있습니다. 자, 태양 그림이 있다는 걸 통해서 농경사회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고조선은 여러분, 자, 이 그림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정말 이게 환웅이 타고 온 마차입니다. 정말 고증에서 그린 거예요. 이 마차를 타고 왔고 어디서? 북쪽에서. 손에 뭐 들고 있습니까? 비파용동엄을 들고 있죠. 비파용동엄은 갖고 온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딱 우리나라에 왔더니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부족이 있고 곰을 토템한 부족이 있는데 누구랑 손을 잡았다?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연합해서 고조선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 자, 여러분, 요 색깔 있죠? 요 색깔은 고조선의 영토입니다. 요 색깔은 뭐예요? 우리 민족의 분포도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포도 몇 가지 있죠? 예. 자,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이족. 동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뭐라고 해요? 나눠봐요. 대궁이죠. 대궁. 합치면, 나누면 큰 활을 쓰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활을 잘 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인데 여기는 고조선의 지배를 받았고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조선의 지배를 받은 민족을 애맥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남쪽은 한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맥족, 동이족 합해서 애맥족, 한족 합해서 동이족이라고 하는 거죠. 동이족.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강을 아셔야 됩니다. 요 강. 예. 자, 요 강이 여러분 뭡니까? 요하, 랴오허입니다. 랴오허고 여러분 이 강은 뭐예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이 강은 뭡니까?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의 영토는 한강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예. 자, 여러분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바로 요령지방인데 여러분 랴오허, 요하, 서쪽을 요서, 동쪽을 요동 합해서 요령이라고 합니다. 요령. 자,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령지방입니다. 나중에는 힘이 강해져서 대동강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요서, 여기는 요동이죠. 이거 무슨 반도야? 이거는 요동반도죠. 그럼 이건 무슨 반도야? 산둥반도입니다. 이 바다는 뭐라고 그래? 보하이만. 우리나라 말로 발해만. 그래서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발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만큼이 고조선의 영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역에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유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십시오. 탁자식 고인돌이 있고 비파용 동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있어? 이 토기가 지금 뭐야? 미송리식 토기죠. 플러스 미송리식 토기. 자,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 손잡이가 있습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이 4개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자, 탁자식 고인돌, 비파용 동검, 미송리식 토기. 글씨가 잘 안 써지네. 미송리식 토기, 거친 무늬 거울. 이 4개가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만큼을 고조선 영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령인데 힘이 강해져서 대동강 지역까지 확장했죠.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연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연나라가 쳐들어와서 힘이 약해져서 자신들이 확장해왔던 대동강 지역으로 중심지를 이동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이 강해져서 대동강 지역까지 확장했지만 나중에는 연나라의 공격으로 자신들이 확장했던 대동강 지역으로 중심지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나라의 공격으로 중심지가 요령에서 대동강으로 이동하였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BC 2333년에 단군왕검에 세웠대요. 자, 여러분 단군은 여러분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저 바이카로 수리했을 때는 제사장을 뭐라고 그랬어? 샤먼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단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낼 때는 하이 단군, 안녕 단군 그래요. 근데 정치적 회의를 할 때는 왕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두 명이 한다, 한 명이 한다, 한 명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고조선은 재정 일치 사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군 신화는 어디에 써 있냐면 이련의 삼국유사, 이승우의 제왕옹기 등등에 써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쓴 거죠. 고려시대 삼국의 시대를 쓴 거야. 삼국시대를 쓴 건데,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여러분 고려시대에 김부식이 삼국시대 역사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단군 신화가 나오지 않아요. 왜 단군 신화가 나오지 않냐면 김부식은 여러분 유학자입니다. 유교는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종교죠. 유교적 합리주의 때문에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공자 제자가 그랬어요. 공자님, 귀신이 뭡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닥쳐라. 나는 산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귀신을 알겠느냐. 여러분 유교는 여러분 내세, 죽음 이후의 세계, 신화, 미신 이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를 보면 곰과 인간이 결혼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여러분 경중임씨입니다. 신라 출신이죠. 이 사람은 신라 계승의식을 갖고 있어요. 경중임씨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제일 먼저 건국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어? 북쪽에서 왔어? 남쪽에서 왔어? 북쪽에서 왔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북쪽이 더 선진국입니다. 지금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건국됐어? 고구려. 그런데 삼국사에는 신라가 먼저 건국됐다고 구라뻥을 쳐요. 왜? 신라 계승주의니까.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난도를 높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주의자이기 때문에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다르잖아. 고조선과 삼국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고조선 계승이면서 신라 계승일 수도 있는 거야. 시대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전은 고조선을 좋아하고 삼국시대는 신라를 좋아하고 그 다음 고려도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거야. 신라 계승주의자이기 때문에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유학자이기 때문에 단군 신화를 기록하지 않는 거고, 신라 계승주의자이기 때문에 신라가 제일 먼저 건국됐다고 구라뻥을 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단군 신화는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와 제왕옹기 등등에 써 있습니다. 자, 2번 요령지방이었다가 대동강 지역까지 확장했죠. 자, 여러분 3번 단군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환웅이 뭐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부족이다. 그러니까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는 거죠. 북쪽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을 표방했고, 자, 단군 신화를 보면 풍백, 우사, 운사가 나와요. 농경사임을 알 수 있고, 리을, 환웅과 옥녀가 결혼했음을 통해서 고물 토테무라는 부족과 유의민 세력이 연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일치 사회죠. 제사 지낼 때는 단군, 정치할 때는 왕검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BC 3세기경이 되면 부왕의 아들 준왕이 왕위를 세습합니다. 이미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 관직도 설치가 됐습니다. 자, 어떤 관직도 설치가 됐냐면 이 관직도 좀 알아주십시오. 자, 상대부 장군 꼭 외우십시오. 상대부 장군이라는 관직도 만들어졌습니다. 써주십시오. 예.